32억 유산보다 무거웠던 마지막 문장. 김영빈 여사가 숨긴 진짜 빚은 무엇이었을까? 장례식장 조문 행렬이 새벽까지 끊기지 않던 그날, 사람들은 저마다 검은 옷깃을 여미며 한 가지 문장을 입안에서 수없이 되뇌고 있었다. 내 마지막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내가 마저 불러야 한다. 서류상으로는 단 한 줄에 불과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는 32억이라는 숫자를 단번에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장이야말로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세상과 맞바꾼 진짜 고백이었다. 사실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다. 트로트 스타 김영빈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것. 배우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 시장 통달집과 반찬 가게를 전전하던 평범한 어머니가 32억이라는 자산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술렁였다.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어디에 투자했느냐, 숨겨둔 땅이 있었느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장 안에서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가족 대표는 김영빈의 이모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소리를 짜냈다. 언니는 평생 자기 이야기를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빚 이야기였네요. 이모가 말한 빚은 은행 대출도, 카드값도 아니었다. 그 빚은 수십 년 동안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눌려있던 마음의 무게. 노래 한 소절에 기대어 겨우겨우 살아온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남긴 과제였다. 유언장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이제 갈 준비를 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바라보던 가족들의 눈에서는 동시에 눈물이 떨어졌다. 누군가는 삶에서 도망치듯 떠나고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끝까지 매달리며 버티다가 떠난다. 그러나 김영빈 여사는 달랐다. 그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자리를 정리해놓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한 편의 대본을 쓰듯 유언을 써내려갔다. 그 다음부터가 세상을 놀라게 한 대목이었다. 자산 총액 약 32억.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금액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분배의 순서다. 첫째, 아들이 처음 노래를 배우던 동네 문화센터에 5억을 돌려준다. 그 연습실이 없었으면 지금의 김영빈도 없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문화센터 관계자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 울었다고 한다. 당시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던 그 아이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배려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고향 마을 장학기금 3억.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래 잘하는 아이만 별이 아니다. 공부하는 아이, 그림 그리는 아이, 평범하게 버티는 아이까지 다 같은 별이다. 돈이 없어서 꿈을 접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수많은 선택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과이자 다짐처럼 읽혔다. 그러나 유언장에 적힌 금액들보다 더 사람들의 가슴을 찌른 것은 가족들에게 남긴 짧은 문장들이었다. 남편에게 8억과 오래된 주택의 소유권을 남기며 그 옆에 적은 말, 나는 가난이 미워서 울었지. 당신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평생 술기운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또 후회하며 살아온 남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다. 가난 탓에 서로를 원망하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들 김영빈에게는 6억이라는 꽤 큰 금액과 함께 아주 다른 종류의 유산이 하나 더 남겨졌다. 바로 생전 몰래 모아온 기부 전용 계좌의 관리 권한이었다. 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통장은 엄마 이름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 없이 흘러가도 누군가는 따뜻해질 거다. 엄마는 그걸 믿는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돈 이상의 신념이다. 김영빈 여사는 자신이 평생 버티며 모아온 돈이 결국 누군가의 겨울을 조금 덜 춥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딸에게 남긴 말은 더 조용하지만 그만큼 아프게 박힌다. 평생 동생에게 양보하던 너 표정, 엄마는 평생 잊지 못했다.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챙겨라. 사업과 함께 전달된 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낡은 사진들. 언뜻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지만 그 속에는 동네 잔치에서, 학교 발표회에서, 작은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어린 김영빈의 시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딸과 함께 기억해달라고, 자신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첫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여기까지의 유언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유언장 맨 마지막, 가느다란 선으로 한 번 더 구분된 아래쪽에 적힌 문장. 내 마지막 빚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내가 마저 불러야 한다.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말 남편도, 이모도, 매니저도, 심지어 아들 김영빈조차 처음 보는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 문장을 단순히 아들을 향한 당부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마지막 빚이라는 단어를 곱씹을수록 그 빚은 숫자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어쩌면 가난했던 과거를 너무 쉽게 예능의 웃음 소재로 소비해버렸던 세상의 시선에 대한 빚. 가난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빚. 그리고 노래 하나만 믿고 버텨온 모든 이들을 향한 연대의 빚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힌트는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검은 수첩에서 나왔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는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노래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부자로 살았다. 다만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족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문을 잃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인생은 늘 힘들고, 늘 모자라고, 늘 눈물겨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가서야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수첩에는 또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다. 아들이 방송에서 가난한 집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만 남을까 봐 겁이 났다. 우리가 가난했던 건 맞지만 나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노래 소리가 있는 집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믿고 살았다. 이 대목에서 김영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고 전해진다. 수년 동안 예능에서 웃으며 꺼내던 자신의 과거가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